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으아! 삼성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번 원 UI 7 진짜 대박이에요. 삼성전자는 보통 매년 7월이나 8월에 갤럭시 기본 소프트웨어인 원 UI 베타를 시작하고요, 10월쯤 되면 보통 정식 버전을 출시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원 UI 7은 요즘 삼성이 좀 많이 뒤숭숭한지 12월 초가 되었는데도 베타도 시작되지 않고, 예전에 유출본 보니까 디자인도 막 개떡같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좀 화가 난 분이 많으셨고, 저도 살짝 그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 UI 7 진짜 대박이에요. 사실 여태까지 원 UI들도 매번 나올 때마다 막 역대급이다, 대박이다 했는데 신기하긴 하네? 근데 내가 그렇게 뭐 쓸 것 같진 않아, 이런 기능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원 UI 7은 진짜 쓸만하고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고, 아니 진짜 이런 걸 돈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쓰게 해준다고 할 정도로 진짜 감탄이 터져 나오는 기능들이 진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일단 원 UI 7이 베타 서비스로 기능이 좀 불안정한 건 알고 계시죠? 어떤 버그가 있을지 모르니까 영상으로만 그냥 봐주시고, 여러분들은 정식 버전 나오시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디자인, 애니메이션, 생산성,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제가 이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생산성 그리고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디자인이 가장 궁금한 분도 많을 것 같으니까 디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왼쪽은 원 UI 6, 오른쪽이 원 UI 7인데요 일부러 좀 같은 앱들끼리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봤는데, 처음엔 이게 뭐가 다른가 싶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진짜 많이 다르고, 캘린더도 많이 다르고, 시계도 많이 다르고, 인터넷도 다르고, 계산기도 보면 진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나아 보이세요? 좀 심플하고 통일감 느낌으로 보면 원 UI 6 때가 좀 더 낫긴 한데, 앱 아이콘을 딱 봤을 때 어떤 앱인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저는 원 UI 7이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 디자인이 꽤나 깔끔하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은 좀 취향이다 보니까 기존 디자인에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새로운 디자인을 좀 받아들이기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예전 원 UI 6에서는요, 기본 상태에서는 이 아이콘 밑에 있는 이 이름들을 따로 숨기는 걸 지원하지 않았어요. 따로 굿락의 홈업이라는 플러그인을 깔고 거기에서 막 이것저것 설정해주고 이래야 됐었는데, 이제는 순정 상태에서도요, 이렇게 홈 버튼을 길게 누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면요, 여기 앱 및 위젯 스타일에 들어가면 이렇게 앱 라벨을 지워가지고 글자를 다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앱 크기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렇게 바꾸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바뀌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아이콘을 직관적으로 만든 이유가 왜 그랬는지 좀 확실히 알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밑에 글자가 있는 거는 취향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글자가 있게 하고, 앱 크기도 기본으로 세팅하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갤럭시의 기본 홈 화면은요, 이렇게 자동 회전이 켜져 있어도 내가 가로로 이걸 돌리려고 그러면 따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이거를 여기 홈 버튼을 길게 눌러가지고 설정에 들어가서 가로 모드 회전을 누르면요, 화면을 돌렸을 때 이렇게 돌아가긴 하는데 글자가 너무 많이 보이고요, 신성이 좀 원래보다 더 떨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가로 모드를 왜 기본적으로 꺼놓는지 알겠다 할 정도로 가로 모드 디자인은 좀 솔직히 많이 별로였는데요. 근데 이번 원 UI 7도요, 마찬가지로 자동 회전이 켜져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데, 홈 화면을 길게 누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면요, 마찬가지로 가로 모드로 회전이 있거든요. 이걸 했을 때 화면을 돌리게 되면 예전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텍스트가 엄청 커지고 그런 거 없죠? 원래 가로로 4개의 아이콘만 있었던 게 이제 가로로 4개라는 편견을 벗어 던지고 이렇게 6개로 좀 더 늘어난 것도 그렇고요, 밑에 원래 기본 앱들이 있었던 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서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 UI 7에서 앱을 묶어서 보관하는 이 폴더 기능이 좀 많이 업데이트된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앱을 여러 개 모아둔 폴더가 따로 크기 조절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길게 눌러가지고 확대를 누르면 크기 조절도 됩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됐을 때 옆에 있는 아이콘들 살짝 반응하는 거 보이세요? 밀려나는 거 보이세요? 확실히 좀 이번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 많이 다듬었고,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늘어나고 부드럽게 축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거는 이렇게 크기만 조절 가능한 게 아니고, 이 배경 색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폰들 안 써보고 오직 갤럭시만 쓰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뭐 좋다, 신기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글로벌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기능이 뭐 그렇게 신기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원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폴더 축소, 폴더 확대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폴더 크기를 꼭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모양으로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번에 폴더가 바뀐 거는 좋은 변화긴 하지만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뭐 엄청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네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원 UI 7에서 좀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원 UI에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이 홈 화면이 아니라 퀵 패널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짝 내리면은 퀵 패널이 나오면서 밑에 알림이 같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이렇게 퀵 패널 전체가 나오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요, 한 번 이렇게 내리면은 알림만 보이고 여기서 한 번 더 내린다고 해서 뭐 더 나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오른쪽 위에 배터리가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퀵 패널이 나오는데 퀵 패널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늘리면 확장이 되는 이런 식으로 퀵 패널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여드리면 그냥 내리면은 알림창, 오른쪽 위를 내리게 되면 퀵 패널, 이거는 좀 더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난 기존 방식이 너무 익숙해졌어. 기존 방식 돌려줘!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퀵 패널을 내린 다음에 여기 수정 버튼을 누르면 빠른 설정창 설정이 있거든요. 발음이 참 빠른 설정창 어쨌든 여기를 보면 알림 및 빠른 설정 보기 이걸 누르면요, 따로 보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설정이고, 함께 보기 이걸 누르면 여기서 원래 내리던 대로 내리면 퀵 패널 일부와 알림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알림들도 이렇게 내려서 조금 더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윗부분을 한번 이렇게 내리게 되면 퀵 패널이 전체가 확장이 되는,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이렇게 바뀐 김에 원래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 사용하는 것보다도요, 그냥 이번 원 UI 기본 세팅인 여기 빠른 설정창 설정에서 여기 알림 및 빠른 설정 보기에 들어가면 따로 보기 이 방식으로 그냥 사용하는 걸 좀 익숙해지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나중에 아이폰 사용할 때 넘어갔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고, 아니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요. 저는 원래 빠른 설정창이 내렸을 때 지금 보면 이렇게 6개의 아이콘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이번엔 밑에 4개의 아이콘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앞에 있는 2개 빼고 뒤에 있는 거는 소리, 회전, 비행기, 손전등 이렇고, 내리면은 소리, 회전, 비행기, 손전등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배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편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덱스 모드를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끌어쓴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전체로 내렸을 때는 덱스 모드가 앞에 있는데 바깥에 여기 기본적으로 보이는 데는 덱스 모드가 또 앞에 없어가지고 이 설정 2개가 연동이 안 돼가지고 요거 따로따로 2번 설정해줘야 되는 거 사실 좀 복잡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퀵 패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8개는 고정이고 밑에만 이렇게 확장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퀵 패널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만 수정해주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 수정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 방식이 좀만 익숙해지면 충분히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좀 많이 각져 있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바뀌었죠. 이번 원 UI 7의 컨셉 자체가 동글동글입니다. 이게 오죽하면 이렇게 홈화면에 갤러리를 넣으면 이거를 확대했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네모나게 해준 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원 UI 컨셉은 동글동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콘 바뀐 것도 그렇고 뭐 동글동글하게 바뀐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퀵 패널 바뀐 것도 저는 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 스마트폰 대세가요, 이렇게 왼쪽으로 끌었을 때 알림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퀵 패널 나오고, 이거는 이렇게 뭐 원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요즘 전부 다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전부 다 아이폰 디자인 따라하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따라하는 거 이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약간 대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이렇게 잔량 표기하는 것도 뭐 아이폰은 원래 그랬고 요즘 폰들이 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좀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폰은 뭐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스마트폰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는 아이폰이 거의 요즘 시대의 표준을 잡았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셨던 애니메이션인데요. 제가 앞서서 이런저런 조작을 했을 때 혹시 여러분 느끼셨어요? 이번 원 UI 7 애니메이션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 부드러워졌다는 거는 원 UI 업데이트 나올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이번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이런 식으로 앱 전환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뭔가 바로바로 잘 되지도 않고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와, 애니메이션 부드러운 거 보세요. 진짜 부드럽고 좋습니다. 단순히 움직임 자체가 부드러워진 것도 그런데 눌렀을 때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어요. 진짜 예전하고 비교하면 예술이지 않나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전체적으로 좀 통통 튀고 이렇게 전화 모양 초록색이 막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모양이 예전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퀵 패널 같은 거 이렇게 내리게 되면 애니메이션이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쫙 내려오고 끝나고. 근데 지금은요, 퀵 패널을 내리잖아요. 한번 내렸을 때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한번 튕겨 올라옵니다. 알림도 마찬가지. 내리면은 튕겨 올라와요. 느껴지시죠? 그리고 멀티태스킹 메뉴를 띄운다고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띄우면은 왼쪽에서 나오고 그냥 끝났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은 멀티태스킹을 띄우면 왼쪽에서 나왔다가 반대쪽으로 촤라락 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2번 더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봐도 전 이번에 이 약간 그라데이션 음영도 들어가 있는 이 아이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요, 저 이번 원 UI 7의 애니메이션 보면서 첫인상은 사실 좀 별로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이 뭐 원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이 아노 매직 V3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잠금 화면이 풀릴 때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좀 화려한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드러워요. 근데 이걸 보다가 갤럭시의 홈화면 진입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사실 조금 심심해요. 그거는 원 UI 6나 원 UI 7이나 약간 좀 마찬가지로요. 물론 원 UI 6보다 7이 애니메이션이 좀 더 다듬어지긴 했습니다. 원 UI 6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잠금이 풀렸을 때 아이콘들이 점점 작아지는 모양이었다면 원 UI 7은 이렇게 잠금이 풀렸을 때 아이콘이 점점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이런 뭐 아이폰이든 중국폰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애니메이션들이 밖에서 확 하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역동적인데, 갤럭시는 아직 처음에 최초 진입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약간 심심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요, 갤럭시가 이렇게 충전을 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바꿨던데, 여기도 뭐 나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긴 해요. 옆에 있는 아이콘이 작아지면서 가운데가 커지고 다시 또 줄어들면서 이게 커지고 그렇긴 한데, 이 애니메이션이나 그래픽 디자인, 내 눈이 이상한가? 굉장히 굉장한데 뭐 디자인은 취향이니까. 자, 그럼 제가 영상 초반에 이번 원 UI 7에 대한 카테고리를 크게 4가지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디자인, 애니메이션, 생산성, 커스터마이징. 그럼 이제 세 번째,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전 이번 영상에서 생산성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여러분도 보시면 진짜 막 감탄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번 생산성 카테고리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 바로 통화 녹음 자동 텍스트 변환입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타이틀만 들어도 저거 내가 진짜 원하던 건데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드리자면, 사실 갤럭시 스마트폰은 예전부터 통화를 하면 뭐 자동으로 녹음을 하는 자동 통화 녹음 지원은 예전부터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제 통화 녹음된 파일을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안에 있는 녹음 파일의 음성을 수동으로 분석해가지고 텍스트로 바꾸는 뭐 이런 기능은 진작에 지원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통화 녹음된 거 자동으로 그냥 싹 다 텍스트로 바꿔주면 나중에 그 검색할 때도 전체 통화 중에서 검색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 싶었는데, 그거 안 해줘가지고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게 드디어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로 완벽하냐면요, 제가 좀 전에 한 10분 동안 자동 통화 녹음 켜놓고 이렇게 콜센터 상담사랑 통화를 했어요. 보통 이렇게 한 10분 정도 통화하고 나서요, 통화 녹음본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거 AI가 막 변환하려고 텍스트 변환도 눌러야 되고 막 그러면 변환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좀 보려면 바로바로 안 봐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실제로 찍은 거 보세요. 통화 끝나자마자 녹음 앱으로 확인해 보니까 텍스트가 그냥 바로 변환이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통화 자동 텍스트 번역 기능은요, 통화 끝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통화 중에 그냥 실시간으로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끝나자마자 이렇게 텍스트로 다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원하는 부분을 누른 다음에 재생을 누르면 제가 그쪽 건물 좀 더 알아보고 필요하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소리도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녹음 앱에서는 방금 들어가 있는 이 통화 녹음 하나에서 검색도 가능한데요, 저는 제가 통화 녹음한 모든 녹음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눌러가지고 뭐 위약금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위약금이 들어가 있는 모든 통화 녹음을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이 어딘지 이렇게 딱 보여주고요. 뭐 다음 눌러가지고 이 부분에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그럼 이걸 누르고 이런 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고객님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위약금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제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이런 식으로 통화 녹음이 몇 개 없어서 검색했을 때 뭐 몇 개가 안 나오는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제가 한 달 전쯤에 누군가와 뭐 재약정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누구랑 했는지 전혀 기억 안 나요.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예전에는요, 어떤 통화인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 찾고 나면은 그때부터 통화 변환 눌러가지고 뭐 텍스트 내용 확인하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요 모든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그러면 검색할 때 그냥 찾으면 되니까, 와 진짜 삼성전자가 이거를 무료로 푼다고요? 진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개쩌는 기능인지. 사실 기존에도 이런 서비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 매달 돈 내야 되는 유료 구독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거를 순정으로 푼다고요? 와 진짜 감동. 심지어 또 여기다 쩌는 게 뭐냐면요, 갤럭시 AI는 이런 식으로 요약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밑으로 딱 내려서 보면 밑에 보니까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경에 이쪽에서 다시 연락 주기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요 다음 주 화요일 10시라면 이거를 제 캘린더에 좀 추가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캘린더 앱 들어가가지고 화요일 10시 칠 필요 없이 여기서 엣지 패널에서 요 스마트 셀렉트를 누른 다음에요, 여기 다음 주 화요일 10시 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요, 일정 추가가 바로 나옵니다. 짠 눌러주면 제 캘린더에 딱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제가 원하는 일정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삼성전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달력, 그러니까 이제 캘린더 기능 보여드린 김에 캘린더 기능 업데이트된 것도 말씀드릴게요. 기존 원 UI 6용 스마트폰 캘린더는요, 이런 식으로 캘린더의 일정을 길게 눌러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이런 걸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이동하려면 반드시 일정을 누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고 일정을 수동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바꿔줘야 됐어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길게 눌러가지고 옆으로 바로바로 이동하는 이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됐어요. 손가락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가지고 제가 S펜을 이용해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이벤트를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 진짜 이거를 왜 이제 해줬나 싶긴 한데, 사실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아가지고 뭐 이런 거 터치했을 때 정확하게 안 집으면은 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잘못 선택될 수도 있으니까 옛날엔 이렇게 선택을 일부러 안 되게 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 자체가 워낙 커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S펜이 들어가 있는 폰이 있고 이런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된다는 건 사실 좀 의아했는데 드디어 업데이트 해줬네요. 아, 그리고 캘린더를 저 진짜 자주 쓰는 입장에서 이번에 대박 업데이트 된 게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캘린더를 볼 때 이렇게 캘린더 앱을 눌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젯에서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젯으로 캘린더 내용을 좀 보면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지저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탈모약 사기 이런 좀 개인적인 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원 UI 영상 준비 또는 뭐 올해의 제품 영상 준비 이런 비즈니스적인 내용이랑 개인 캘린더랑 하나에 그냥 다 나와서 이렇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위젯에 캘린더를 좀 여러 개를 넣어놓고 이 위젯마다 내가 원하는 캘린더의 결과물만 딱딱딱딱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드디어 그게 구현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과 비즈니스가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런 캘린더고요.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딱 개인만 나오는 그런 캘린더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비즈니스적인 내용만 나오는 이런 캘린더입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거는 캘린더 앱 개발하신 분들 수고했습니다. 저 이거 예전에 좀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피드백 받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원 UI 베타라는 게 원래 그 고객들의 피드백 받아보기 위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피드백을 좀 더 해드리자면, 이게 다른 캘린더 앱들을 보면요, 이렇게 위젯 설정에 보면 고급 설정에 글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텍스트의 글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날짜의 크기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갤럭시도 밖에서 보면 텍스트가 좀 커가지고 글자가 좀 잘리는 게 많아서 밖에서도 좀 잘 보이게 글자가 좀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설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리고 이거 업데이트 된 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전 삼성 캘린더에서는요, 밑에다가 일정을 추가할 때 예를 들어서 뭐 22시 00분 사과사기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일정을 추가하면 여기 22시 00분 사과사기가 정확하게 딱 22시에 추가되긴 하는데, 이 일정 이름 자체에 22시라는 게 들어간 게 사실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 UI 7의 캘린더 설정에 보면 밑에 제목에서 시간 삭제 요걸 누르면요, 이 날짜에 14시 사과사기 이러면 추가를 짠 하잖아요. 14시 없어진 거 보이세요? 1월 10일에서 12일 사과 8기. 오, 잘 되네요. 야, 진짜 이번 원 UI 7의 캘린더 앱 만드시는 분들은 이 박수 받으셔야 됩니다. 캘린더 앱 진짜 많이 쓰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뭐 드리지? 하트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생산성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건 바로 퀵쉐어예요. 사실 이거는 아이폰에서는 좀 진작에 되던 기능이고 삼성이 뒤늦게 제공된 기능이긴 한데, 뭐 내용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끼리 퀵쉐어로 파일을 주고받을 때 두 기기가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받아지다가 멀리 떨어지게 되면 파일 전송이 끊겼습니다. 근데 이제 퀵쉐어 세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공유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게 뭐냐면 두 기기가 파일을 잘 주고받다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서 연결이 끊기게 되면 이제 인터넷에 데이터를 올리고 상대방은 그걸 다운받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중간에 데이터가 안 끊기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드디어 갤럭시에도 추가되었어요. 이것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 아이폰에서 되는데 갤럭시에서 왜 안 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바랬던 기능이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생산성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 이제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니, 이렇게까지 옵션을 많이 바꿀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내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잠금화면에서 빈 공간을 길게 누르면 잠금화면 편집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위에 있는 시계도 옛날엔 이걸 눌렀을 때
이 스타일대로 글꼴 모양은 이렇게 바꿀 수 있었지만 두께를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스타일에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막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저는 못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도 추가가 되었다는 거는 굉장히 재밌고요. 예전에도 이렇게 날씨 정보를 간단하게 표시하는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계 위에 날짜 표시, 이 날짜를 시계보다 위에 올리는 이런 옵션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냥 뭐 커스터마이징에 조금 더 신경 썼네, 뭐 호들갑 떨 정도는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짜는 여기 있는 위젯 추가입니다. 이걸 누르면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음성 녹음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음성 녹음 아이콘이 지금 보이죠? 요걸 딱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완료를 누르면 제가 언제 어디서든 녹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잠금 화면에서 요것만 누르면 바로 제가 소리가 녹음이 돼가지고 주변 소리가 녹음이 자동으로 되고, 아까 보여드린 그 녹음 파일 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이 꺼져도 녹음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몰래 녹음할 때 그러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녹음을 끄고요, 제가 이 녹음 결과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음성 녹음으로 들어가 보면 방금 제가 녹음했던 이 파일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거는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되는 건 지원하지 않고 뭐 직접 눌러서 변환해 줘야 되긴 하는데, 길이가 짧으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뭐 1분 안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음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하는 부분을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좀 굉장히 지금 뭐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그 아일랜드 다이나믹, 그래 그거. 아이고 비슷하다. 어쨌든 방금 보여드린 이 녹음기는 사실 좀 언제 어디서 녹음될지 모른다는 약간 무서운 느낌까지도 살짝 드는데, 그나마 다행이자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영상 촬영할 때 좀 촬영하기 쉽게 하려고 지금 잠금을 해제한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잠금하면 방식을 뭐 패턴으로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잠금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 때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잠금 해제하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뭐 알림이 뜨긴 합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지문이 됐든 얼굴 인식이 됐든 화면 잠금을 대부분 쓰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몰래 녹음하는데 최적화가 됐다고 하기에는 좀 아쉽긴 한데, 반대로 말하면 내 얘기가 순식간에 도청될 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걸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이걸 그나마 좀 편하게 쓰려면 우리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버튼을 이용한 뭐 지문으로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지문 딱 돼가지고 잠금 풀고 버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도 이렇게 잠금 화면에 녹음하는 거 넣을 수는 있었는데 그거는 막 군락 깔고 뭐 해야 되고 복잡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기본 세팅에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되게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잠금 화면 커스터마이징 얘기하다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다시 잠금 화면 위젯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위젯은 녹음은 지우고요, 밑에 다른 걸 보면 예전에는 여기 캘린더 부분 있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디데이를 추가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본 앱에서 디데이를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고, 원하는 디데이 날짜는 눌러가지고 날짜를 뭐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며칠 남았는지 바로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디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 UI가 디데이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사실 예전 원 UI 6 때도 이렇게 위젯을 들어간 다음에 캘린더에 들어가면 디데이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추가할 수 있었고요. 눌러가지고 일정을 제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D-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디자인이 이게 다였습니다. 기껏해서 수정하려고 그러면 설정에서 뭐 색깔 정도 바꿀 수 있고 투명도 정도 바꿀 수 있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게 커스터마이징 파트잖아요. 이번 원 UI 7의 디데이는요, 위젯을 눌러가지고 캘린더에 디데이를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 디자인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는데 커스터마이징 파트잖아요. 이거 다 바꿀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걸로 눌러가지고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원하는 일정을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사랑해요 삼성 뭐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죠? 배경을 없앨 수도 있고요,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걸 기본 이미지로 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이미지를 눌러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랑해요 삼성인데 표정이 좀 그렇다. 이건 더 그렇다. 기본 이미지로 그냥 바꿔서, 여기는 동글동글한 모양도요, 밑에 보면 전부 다 동글동글하게 아니면 부분적으로 각지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디데이 진짜 이게 개념인 게 뭐냐면, 이게 날짜가 며칠 남으면 D-인데
며칠 남은 게 아니라 D 플러스로 되게 되면 예를 들어 지난 일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러면 며칠 지났는지는 처음 날짜를 0으로 할지 1로 할지 이게 사실 D-Day 위젯의 근본인데 이게 1부터 시작, 0부터 시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며칠 지남, 며칠 D 플러스 이게 바뀌는 거 보이세요? 이번 D-Day 앱 이렇게 만드신 분 굉장히 D-Day 앱 많이 써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쌍따봉 드릴게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부분, 커스터마이징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이거 진짜 대단한 업데이트인데 다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 같죠? 근데 보시면 진짜 놀랄 거예요. 바로 루틴 앱이 굉장히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영상을 따로 한 편을 찍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굉장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도 이렇게 모드 및 루틴 앱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루틴을 추가했을 때 어떤 조건일 때 뭐가 실행되는지 뭐 이런 간단한 것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무엇을 할지 들어가게 되면 밑에 고급 옵션에 들어갔을 때 조건문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 조건일 때 어떤 동작을 작동하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동작을 작동하게 되고 이게 코딩으로 따지면 if 문이죠. 그런 설정을 여기서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요. 고급 옵션에 조건문을 넣고요. 가져올 데이터를 누르면 강수 확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시간에 이걸 제가 뭐 아침 8시라고 할게요. 아침 8시에 위치는 서울로 할게요. 이 강수 확률이 다음보다 높으면 뭐 40%가 넘는다고 쳐요. 그러면 이 아침 8시에 강수 확률이 40%가 넘으면 특정 동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알림을 추가하는데 내가 직접 알림을 설정할 거예요. 제목은 뭐 테스트고 어떤 알림이냐면 오늘 비 오니 우산 챙기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알림을 자동으로 읽어주게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 8시가 됐을 때 강수 확률이 40%인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이걸 만족하게 되면 방금 말했던 요 비 온다 우산 챙기라 라는 알림이 스피커로도 오고 여기 알림으로도 오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비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알림을 자동으로 읽어주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해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루틴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의 활용법은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다 말씀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건 제가 뭐 필요하면 제가 조금 더 써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원 UI 7의 뭐 디자인부터 애니메이션, 생산성, 커스터마이징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거 외에도 이번 원 UI 7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진짜 마음에 드는 기능들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이번 원 UI 7 진짜 잘 나왔지 않나요? 늦게 나오긴 했지만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원 UI 7은 역대급입니다. 물론 요즘 보면은 뭐 유튜버들 맨날 역대급이라고 한다, 어그로 좀 그만 끌어라, 지겹다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인정 아니에요? 영상 만들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게 언제지 싶을 정도로 저 지금 굉장히 약간 감동이 차오른 상태인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쪽으로 좀 어렵고요. 뭐 폴더블 스마트폰이든 소프트웨어든 약간 중국에 치고 뭐 이래저래 힘든데요. 최근에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갤럭시 폴드 SE에서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의 희망을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린 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영상에서 물론 그건 뭐 갤럭시보다는 퀄컴이 잘한 거긴 한데 갤럭시 스마트폰 성능에 희망을 봤고요. 그리고 이번 원 UI 7에서는 갤럭시 소프트웨어의 희망을 봤어요. 이번에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예전에 한 기업에서 제품 개발만 5년 동안 해본 입장에서요. 이번에 임직원분들이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원 UI 7이 정식 버전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때는 진짜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우리 원 UI가 최고다, 삼성전자가 최고다 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영상 열심히 준비했는데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